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한밤중 이준석 후보를 만나러 의원회관을 찾았지만 해동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21대 대선은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사전투표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 투표율은 높은 반면 영남 지역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오늘도요, 정치권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을 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해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 김성열 개혁신당 선대본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이 시각 사전투표율부터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시 기준의 투표율이 발표가 됐습니다. 15.72%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3시 기준이 14.05%, 4시 기준으로 15.72%. 각 당에서도 사전투표율 상당히 주시하고 있을 텐데 바로 공통질문을 드려볼게요. 투표율이 이렇게 높은 것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하고 불리할 것인가? 세 분이 각 당에서 나오셨기 때문에 다 유리하다고 아마 하실 것 같아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이동학 최고 어떻게 좀 보고 있어요? 우선 재외국민 투표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그 재외국민들에게 몇 군데 나라에 사시는 분들에게 전화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기류가 어떤 거냐? 그랬더니 계엄 때 본인들 스스로가 나라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런 예. 무기력감에 이 투표를 안 할 수가 없었다라는 기류가 있었더라고요. 예. 근데 오늘도 저는 사전 투표는 내일 할 예정이지만 오늘 사전 투표 가셨던 분들 몇 분들 얘기해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엄이라든가 탄핵이라든가 도저히 용인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독재 국가로 만들려고 했었던 바로 그 시도. 그러니까 예. 정치인들이 서로 싸울 수는 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의 체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했었던 그 시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해야 되겠다. 예. 이러한 심리가 저는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계엄에 대해서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장해찬 최고께는 그거 하나 추가로 여쭤볼게요. 호남 지역은 상당히 사전투표율이 높은데 영남 지역은 굉장히 낮습니다. 이것이 보수 지지자들이 사전투표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 이런 게 반영이 된 겁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영남 지역이나 전통 보수 지지층에서는 본투표 때 투표하자라는 기류가 강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 최종적으로는 지역별 투표율이 6월 3일 이후에 어떻게 나오는지를 비교해 봐야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다만 김문수 후보도 오늘 딸인 김동주 씨와 함께 사전투표를 했고 많은 보수 진영의 정치인들이 사전투표에 적극 나서면서 지난 총선 또 지난 대선 때까지만 해도 소극적이었던 분들이 예. 고령층 중심으로 사전투표 참여율이 그래도 조금씩은 높아지는 추세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에 예. 물론 전반적으로 사전투표에 있어서 민주당의 텃밭인 호남 지역 투표율이 높은 것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예. 고령층이 사전투표를 예전보다 많이 하게 된다면 약간의 포인트라도 더 보수 지지층에게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고요. 예. 어쨌거나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서갔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변의 결과,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려면 어쨌거나 투표율이 더 높아져야 됩니다. 예. 투표율이 더 높아질 때 기존의 여론조사와는 다른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던 유권자층이 실제 투표에 참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지난 대선이나 총선보다 훨씬 높아진다면 예. 여조에는 응답하지 않던 보수층이 좀 결집한 거 아니겠느냐. 예. 그런 분석을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개혁신당은 지금 투표율 어떻게 보고 있어요? 예, 저희로서는 지금 투표율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평소 상대적으로 투표율이 낮았던 층이 투표를 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그게 이제 중도 무당층이 좀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 중도 무당층이 평소와는 달리 좀 더 상대적으로 투표율을 적극적으로 올리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기존 거대 양당의 저희 정치에 대해서 환멸과 실증을 느낀 분들이 이번에는 좀 정치 한번 바꿔보자. 이번에는 우리가 투표를 해서 미래에 한번 투표를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좀 투표에 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래를 지향하고 있는 저희 개혁신당이 좀 더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3명의 대선 후보들도 오늘 오전에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그 영상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는 우리 대한민국 주권자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입니다. 손잡고 나와주세요. 손잡고요. 투표율이 높다는 거는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저도 전에 사전 투표했지만 딸하고 이렇게 같이 한 적은 처음입니다. 제 집에서 가장 가까운 투표소이기 때문에 오늘 동탄 구동 우리 투표소에서 이렇게 사전 투표를 마쳤습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는 선택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투표는 어느 지역에서나 투표를 할 수가 있습니다. 3명의 후보가 어디에서 투표를 했는지를 한번 유심히 보면요. 이재명 후보는 서울 신촌이고요. 김문수 후보는 인천 계양,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 있는 곳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경기 동탄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이동학 최고위원께 그거 여쭤볼게요. 원래 과거에 이런 뭐 후보들이나 투표할 때 보면 배우자와 같이 가는 경우가 상당히 그런 경우 많았어요. 많이 그런데 봤죠. 오늘 이재명 후보는 청년들과 하고 김혜경 씨는 따로 한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의미를 좀 다르게 둔 것 같습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는 HMM 뭐 이전한다든가 아니면 해사법원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해양수산부를 만들겠다, 이전하겠다 이런 공약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불경에서의 민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찌됐건 부산에서 투표율을 한번 견인해 보겠다라고 해서 이 여사가 그쪽으로 움직인 것이 아닌가 싶고요. 후보의 경우는 지금 신촌에서 했거든요. 특히나 이제 청년들 4명과 함께 투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지난번에 계엄 사태 때부터 쭉 탄핵이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위나 집회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민심이 표출되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젊은이들의 역할 이런 것들이 뭐 응원봉을 갖고 나와서 우리나라 시위, 집회 시위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바꿔버린 그런 측면, 빛의 혁명이라고도 불릴 정도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의미를 살리면서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뭐 경제를 살리겠다 5만 가지 공약들을 해왔지만 사실상 내수는 완전히 침체기로 돌아섰고 성장은 마이너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잠재 성장률마저도 1%대로 완전히 지금 떨어지는 곤두박질의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청년들의 미래를 열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신촌에서 또 했습니다.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에 가서 투표를 했는데 좀 더 공격적인 메시지가 실린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번 대선의 시대 과제가 반 이재명이다. 이재명의 괴물 독재 정권을 막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함으로 보여지고요.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딸 김동주 씨와 투표를 함께한 것도 눈길을 끌었는데 사회복지사요? 네, 사회복지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는 대통령 가족들 다 드러내도 아무리 민주당이 검증하고 공격해도 우리 가족들은 미담밖에 안 나온다라는 자신감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앵커님 질문처럼 대다수의 정치 지도자들은 배우자 내지는 가족과 투표를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게 다른 선진국에서도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김혜경 씨랑 같이 투표하면 경기도 법카 논란 불거지게 되고요. 아들들이랑 같이 투표하면 지금 뭐 음란 댓글이라거나 상습 도박 이번에 벌금 500만 원 받은 사실도 알려지면서 모든 가족들이 지금 사실 웬만한 구설수에 안 오른 문 찾기가 더 힘든 지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김문수 후보가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일일이 그 이재명 후보의 가족 문제를 언급하진 않았습니다만 이 딸과 함께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자체로 대통령 후보뿐만이 아니라 대통령 가족감으로도 누가 더 나은가 자연스럽게 비교되고 강점을 드러내는 그런 정치적인 효과까지도 개항해서 같이 의도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장해찬 최고 얘기에 대해서는 이따 뒤에 그 부분에서 반론을 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로 갔다. 이것도 조금 의외라고 보면 의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사실 지역구 국회의원이면 당연히 지역구에 가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민들에 대한 의리죠.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오히려 이재명 후보께서 자신의 지역구가 개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촌으로 가셨다. 특히 신촌에서 청년들을 같이 해가지고 투표를 하셨다.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청년들의 자기가 지지를 호소를 하거나 아니면은 지지를 받고 싶다라는 의미셨다면 이렇게 해서 단순히 투표를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청년들에게 진짜로 필요한 정책을 내놓으셔야 된다고 봐요. 네.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도 거대 양당이 야합해서 그냥 처리해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국민연금 7, 8년 지나면 그대로 고갈이 돼요. 이거 부담감 그대로 우리 청년들에게 쏟아지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정책은 없고 또 지난 토론회에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정년 연장할 경우에 청년 고용 줄어든다. 이거는 팩트예요. 나와 네. 있는 자료가 엄청 많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단정적으로 얘기한다라고 하고 넘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의 지지를 받고 싶으시다면 이런 정책들부터 우선 하셔야지 이렇게 같이 가서 투표하는 저런 쇼잉을 한다고 그래서 청년들 지지가 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격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동학 최고는 잘 방어를 하시고요. 계속. 2명의 전직 대통령도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그 영상도 보겠습니다. 내란 세력과 내란 동조 세력을 투표로서 압도적으로 심판할 때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나라가 바로 서고 또 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조용히 앞에 좀 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사전 투표를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사전 투표라도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셔야 투표율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투표하시면 좋겠습니다. 2명의 전직 대통령 인터뷰를 보셨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표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투표율이 많이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민심이 그만큼 표현되는 것이고요. 예. 그만큼 그 표를 받아서 당선이 된다면 정통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앞으로 개혁이라든가 이런 과제들이 첩첩산중으로 지금 쌓여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리고 투표율이 높으면 높일수록 국민들의 어떤 이 에너지들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훨씬 더 수월하게 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선거 자체가 너무나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네거티브로만 이제 가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예. 국민들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 자체에 대한 신물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심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생각도 있으실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전 사전 투표라든가 이런 것들 더 오래 기다릴 수 없다. 빨리 하루라도 투표해야 되겠다. 이런 걸로 지금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 좀 모습을 많이 드러내고 있는데 김문수 후보 만난 데 이어서 박정희 전 대통령, 유경수 여사 생가까지 방문을 했는데 자기가 국민의힘에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좀 기대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여론조사 결과나 내부 데이터를 취합해 보면요. 예. 김문수 후보가 서울과 충청에서는 생각 이상으로 선전하고 있다. 다만 영남 지역과 전통 보수층의 결집이 예. 이전 대선 때만큼 아직까지 100%는 아닌 것 같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TK 지역이나 전통 보수층의 소구력이 큰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서서 모습을 드러내고 예. 또 사전투표 불신하는 보수층도 꽤 있는데 오늘 저렇게 사전투표라도 많이 해달라라는 메시지를 내면 예. 전통적인 지지층이 흔들리지 않고 김문수 후보에게 투표를 많이 하게 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다들 기대를 하고 있는 셈이고요. 예. 경북 지역이나 영남 지역에서 이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 시만큼의 지지층만 결집이 된다면 예. 충분히 남은 기간 동안 이재명 후보와 박빙 구도를 한번 연출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승부를 쉽게 점치기 힘든 지경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당의 전략팀의 판단이기 때문에 예.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마지막까지 영남 지역 유세에 공을 들이고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런 행보도 적극적으로 알려지면서 예. 이 TK 지역과 전통 지지층 결집에 조금 더 힘을 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TK 지역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뭐 PK 지역 잘 아실 테니까 실제로 좀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나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보가? 그래도 저는 아직까지 이 경북 지역의 또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동정 여론 같은 예. 경우도 남아 있고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일부 언론 인터뷰 등에서 발언을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법적인 조치나 이런 것들 다소 과한감 있지 않았나. 예. 이런 발언들이 이제 진보 진영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 이 박 전 대통령의 메시지나 행보 등등이 보면 막 크게 치우치거나 강경한 메시지를 내지는 않으세요. 기본적으로 국민 통합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고 오늘의 저 사전 투표하는 모습도 예. 의상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소탈해 보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전통 보수층에게는 충분한 소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후보가 혼자 뭐 홍길동처럼 예. 다 다닐 수는 없거든요. 박 전 대통령이 TK 민심에 호소해 주는 것이 예. 그리고 투표율을 높여달라고 말해주는 것이 김문수 후보에게는 천군만마 같은 힘이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전남 지역이 거의 투표율이 30%에 가깝고요. 반면에 대구는 10%를 겨우 넘기는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